네, 안녕하세요. 네, 그, 네, 답을 맞출까 말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런 문제는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 약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답으로 할지 사실 애매한 게 좀 되게 많아서요. 그런 경우 올해처럼 이제 전체 체감 난이도가 이렇게 되게 높을 때는 좀 이렇게 후하게 채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면서 제가 이거가 그래서 저한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디까지 맞아요? 뭐 이렇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맞았는데, 뭐, 못 외우는 게 조금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깎이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확 틀어진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 문제의 의도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려고, 네.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실험 때도 이제 보게 될 거긴 한데 뭐 하려고 제가 이거 카피를 했냐면 그 평가 내용 요소 있죠. 자, 이거 말고 있다가 수업 실험 때는 다른 이제 2009년도 문제를 아예 분석해 놓은 거를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항이 뭐기 때문에 지금 경기 같은 것도 올해 바뀌잖아요. 그 25분으로, 그러니까 15분 수업에 그다음에 이제 15분, 16분 그리고 9분, 그러니까 3분, 3분, 3분씩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수업한 거에 대한 질문을 또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올해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런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기 내용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가 같이 실었고, 그 다음에 음악과 시험의 출제 방향과 개선 방향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 논술과 서술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어디까지를 맞게 하겠구나 약간 이런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의 의도에 충실하게 쓰셨다면 그 뭔가 이렇게 올해는 뭔가를 막 많이 외워야만 답이 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깊게 물어본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준을 지도하는 악곡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지도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바로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그 시험 출제 방향하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을 거기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그 서술형은 그다음에 논술형은 이렇게 해서 그 앞에는 기입형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내는 게 맨 윗단락에 9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은 기입 문항보다 심층적이거나 상세한 문항을 물을 때 사용하는 문항 유형으로 근거 서술형과 이론 적용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론 적용형 그다음에 근거 서술형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서술형은 제시된 악곡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분석하고 특징을 서술해서 악곡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 거의 그대로 나왔죠, 올해. 그리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연계해서 그 교수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항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었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술형은 이제 고등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포괄적 교수 이론하고 엘리엇의 이론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지도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비판적 사고력도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근거 서술형이나 이론 적용형, 이번엔 이론 적용형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유형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문제 내기 전부터 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르는 게 꽤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놓지 않고 쓸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적용력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푸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보고 이제 그 의도대로 문제를 낸 거이고 그거에 맞게 채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약에 이제 악곡명 같은 거를 하나 못 썼어요. 그래도 감점은 뭐 0.5점? 내지는 뭐 그거보다 더 조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점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략 이제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워낙 100점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절대 가늠이 안 되는 몇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비화성음 찾는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10개예요. 그 써야 될 내용이. 근데 그 마디수랑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다 씌워 보니까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할까? 이쪽으로 채점을 할까? 이쪽으로 채점을 할까? 이제 그 세 가지를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비화성음의 종류를. 그래서 일단은 골랐으면 근데 이제 어디서 골라야 되는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맞아야 다 맞게 할 건가? 뭐 이제 약간 이제 그게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제가 점수 100점 하면서 모의고사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더 내고 싶은데 막 못 내요. 점수 100점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막 수업 때 막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내고 싶었는데 점수 100점이 안 나와서 못 냈어요. 하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다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채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쪽으로 채점을 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은 오늘 그냥 하한선, 상한선, 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한 5, 6점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올려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 채점한 것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답이 다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거의 본인이 좀 정확하게 채점하신 분들은 오차범위 0.1점 결과 열어봤을 때 0.1점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게 그러니까 높게 그냥 이제 칼집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만큼 더 높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답이 공개가 안 되는 고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답을 해설을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그리고 시간 오래 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그냥 답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렇게 쓰라는 접근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대략
여기까지인데 이거보다 더 여기도 고려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사실 선생님들이 막 어떤 선생님들 막 사진도 막 찍어서 막 반에 뭔 거 나왔어요 막 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풀이나 모고에서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조금 정리를 하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왜냐면 거기는 좀 상세한 답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적어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어디까지가 맞게 하겠구나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너무 허무했죠. 교육과정을 세상에 내가 어디까지 외웠는데 10억까지 외웠는데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라고 생각하시는. 자,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그냥 내용의 체계를 적으세요. 표현 있고 뭐 3가지 영역 있죠. 감상 있고 생활화 있고 거기에 각각 3가지 2가지 있는데 그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자료 해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현, 그 다음에 악국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자, 요렇게 답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막 가슴 쓸어내리시는 벌써부터 막 이렇게 쓸어내리시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성취 기준 쪽으로 쓰시거나 이걸 약간 풀어서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맞게 그 키워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게 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요 체계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풀어서 썼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항. 자, 요거는 대금산주의 장단 도입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10주차 통론 장단론에서 어떤 걸 했냐면 연주 순서대로 배열하고 형식을 쓰세요 해서 앞에 네드름 보여주면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바로 이 기본 장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는 라, 가, 다, 나. 자, 왜 이런지는 네, 문제를 풀이 보세요. 거기다가 다 써놓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드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 뭐, 여기서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단론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산조에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채점 기준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제일 처음에 경과음이 나와요. 마디 뭐뭐에 나와요? 1, 2, 3, 4에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전타음이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2마디와 6마디. 자, 6마디를 놓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B플랫 있죠. 엘토의 B플랫 음이 A 음으로 갈 때 요 B플랫 음을 뭘로 볼 거냐? 베이스에서 F, G, F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 덩어리를 다 뭘로 봐야 될까요? 1도의 덩어리로 보셔야 되겠죠. 이 베이스가 비화성음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퍽퍽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화성음으로 보고 그 위에 거를 비화성음으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B플랫이 전타음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거 하나를 놓치셨다. 그럼 뭐 한 0.2점 이 정도 깎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아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0.2점이라는 건 정말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다 해서 써야 될 게 10개니까 하나에 0.2점씩 깎으면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계류음이 있죠. 자, 그래서 계류는 어디 나와요? 마디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그 6에 나오죠.
어느 음? 네. 소프라노 이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이건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매번 연습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 놓치는 걸 몰라서 못 보신 분은 제가 보기엔 별로 많지 않으실 거고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라고 끝까지 보라고 모든 음들을 다 보세요 했는데 약간 놓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8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 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도 같이 살펴봤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비화성음을 쓰세요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풀이반에서 여기 이렇게 앞이 있을 때 비화성음 그다음에 없을 때 비화성음 해서 계류와 전타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것들 뭐 많이 연습을 했고 경과음도 물론 많이 연습했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나세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특강했었죠? 교과서반 때 특강했었나요, 우리? 아마 네 그때쯤 한 것 같아요. 5월 뭐 이때쯤에 해서 교과서반 때 이 사물하신 선생님 오셔가지고 피카츄 피카츄 하면서 그게 길구나. 그러니까 길구나까지는 쓰셨을 텐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냐? 자, 어디가 틀려요? 미음이 틀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악보를 진짜 잘 보셔 미리. 그러니까 교과서 미음이 틀렸어요. 이 칠체가 올 때 그 피카츄 피카 할 때 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박을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는 거고요. 원래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 아시죠? 피카 하면서 점점 나중에 가면 좀 빨라지는데 굉장히 느리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징을 거기서 바뀌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쳐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못된 것을 찾아 쓰세요 해서 답은 미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장단명 1점, 잘못된 부분 1점이 아닐까 뭐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풀이반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장단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걸로 또 해보고 뭐 길군학에 대한 거는 워낙 여러 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5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문제풀이반 2주차예요. 서술형 문항에서 딱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 현대 철학에 영향을 준 인지과학에서 이렇게 해서 이 철학의 바탕을 둔 음악 경험의 다양한 유형을 4가지로 서술하세요. 제시하고 서술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형식으로서의 음악 경험, 이제 답 해설해 드릴 때는 책각보라고 해서 70, 72페이지까지 쭉 같이 이제 저랑 읽어보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 줄치고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요 내용이 거의 똑같이 있어요. 이 지문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그러니까 형식으로서의 음악 경험, 실제로서의 음악 경험 이렇게 쓰시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실천으로서의 음악 경험도 당연히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막 질문 막 있을 거예요. 뭐 내적 경험, 뭐 이제 그 내적인 암 내지는 실천은 딴 거 별로 없어도 실천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정으로서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거 쓰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긴 한데 그거가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말은 틀리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그만큼 조금 열어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심리적 경험. 근데 니은에서도 미적 감수성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천 쪽인지 아니면 뭔가 내적인 지식 그러니까
악곡의 분석, 구성 요소, 뭐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말만 조금씩 바뀌어서 한슬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도 요거에 관련된 얘기가 형식주의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의 약간 바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에는 너무 그대로 지문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두 개의 범주화를 이렇게 그 내적인 쪽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나 실천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그 두 개의 범주화가 됐으면,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경험, 아니 이런 것들도 약간의 그 실천적 경험이라는 얘기하고 좀 통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용어적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채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요게 그 전정고치와 전후고치, 그 다음에 전부고치와 후부고치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기억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거, 각각 밑줄친 기억, 니은에 관련된 음악을 나에서 골라서 순서대로 각각 2가지씩 쓰세요 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게 낙양춘하고 유황곡,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게 대치타, 길타령.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우리 자료 다 만들어서 드리는 거에다가 그 설명이랑 같이 해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요거는 과제 모의고사에서 거의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악보를 드렸죠. 그래서 막판에 한 거에서 너무 쏠려 있더라고요. 그 문제 나온 게 모의고사에서 그 앞부분에 한 것보다 뒷부분에,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 훨씬 더 힘을 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져가서 이렇게 피해서 낸 게 보여요. 찾긴 찾았는데, 그래서 왜 제가 자료도 이제 다 후반으로 다 몰려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마지막 회의 과제 문제에서 요거를 다뤄드리면서 그 14세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작곡된 세속 장르인데, 자, 요거가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그 발라타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아마도 제주도 교육청? 네, 그 책에 나오는 설명으로 제가 한 2번 정도 요 파트를 문제를 드렸더라고요. 문풀에서 한번 드리고 모의고사에서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요 발라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트렌체토의 대표적 음악 형식 마드리갈, 카치아, 발라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악보는 발라타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막 악보에 무슨 표시 나와 있어요. 란드니 종지가 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악보 해석하는 거는 마지막 모의고사 과제로 드린 거라서 제가 막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못했지만 일단 답을 다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아이소리듬이 모테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몇 세기에? 자, 14세기에 세속음악. 그 다음에 악곡의 명칭은 춤추다에서 유래할 때,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곡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악곡이 그러니까 발라타라는 걸 알고 이 악곡과 동일한 유형에는 마드리갈과 아까 여기 뭐뭐 있었어요? 마드리갈, 카치아, 발라타인데 발라타랑 같은 그런 유형으로 뭐가 있다는 걸 쓰셔야 돼요? 카치아가 있다라는 걸 써야 되는 거라 이게 춤추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발라타인 걸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발라타 쓰셔버리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춤추다? 발라타? 이러고 딱 아래 보니까 이 악곡과 같은 다른 장르로서,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카치아예요. 네. 가 있는데 비를레는 이 그룹의 음악에 속하지 않는다.
동일한 유형의 형식의 음악으로 한번 똑같나요? 그렇긴 해요. 자, 마드리갈이 AAB로 그 프랑스 발라드랑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같은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꽈서 냈을 것 같진 않아요. 다음에 바로 비를레를 썼는데 앞에 비를레랑 형식이 같은 거라는 거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문제, 읽기에 따라서 굉장히 갑자기 비를레를 얘기할 이유가 없다. 막 설득당하려고 그래요, 저 지금. 네, 근데 이 악곡과 동일한 유형의 형식으로는, 네. 일단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네. 아니요, 일단은 마드리갈이 형식이 발라타나 비를레랑 똑같지 않잖아요. 네네. 그니까 얘가 이거 혹시나 다 맞게 해줄까요? 만약에 그럴 읽기가 되게 저 몇 번 읽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천천히 끝까지 잘 읽으세요 막 하면서 이제 이거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읽었다가 두 번째 읽을 때 그럼 요거 셋 중에 요거 그랬다가 다시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왜 여기에 비를레는 이 그룹의 음악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게 생뚱맞긴 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아이소리닝 모테트가 나타나 어떤 의미로 좀 보여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이탈리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마드리갈, 카치아, 발라타. 근데 비를레는 약간 이제 다른 그룹, 프랑스 쪽의 그룹이어서 네, 그거를 쓰지 말라고. 비를레는 쓰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해석하면은 네, 말이 되네요. 비를레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은 형식인데 라고 해서 비를레 빼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얘기 될 수 있는 건 카치아만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냈군요. 네, 이제 다 맞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자, 그리고 악곡 나는 15세기에 포브르동 기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것도 요 악보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뽑다가 이 악보만 뽑아왔네요. 자, 요거는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설명 보시고 싶으시면 그냥 자료 보시고 지금은 네, 얼렁얼렁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요. 8번은 이게 문제풀이반 11주차 때 문제였는데, 자, 체명, 피명, 현명, 기명,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분류를 해주세요 하면서, 여기 이제 방향을 여기에 맞게 분류하는 문제를 하나 드렸고, 그 전에 일단 뭘 알아야 돼요? 문묘재래학에 뭐가 안 들어간다는 거를. 방향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방향 안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그래서 어느 악기군에 속하는지 쓰세요 했으니까 방향이고 체명악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이것도 요 설명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설명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보는 제가 그냥 생략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분석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종지형은 약간 겹치더라고요. 종지형 문제 되게 많이 냈었잖아요. 그쵸?
종지형이 어디 나오더라? 아, 2교시, 다음 B형의 1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것도 속임종지랑 요거 설명 되게 많이 드렸었죠. 너 이따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요거를 알파벳 구조로 표기하세요 해서 알파벳으로 쓰는 거, 뭐, 론도 형식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쓰세요. 이런 건 워낙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꼭을 보시고 여기에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거를 서술하세요 했으니까 그 앞곡에서의 근거는 뭘 쓰시면 돼요?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주제가 반복되고 그 가운데 부주제가 삽입되어서 그리고 이제 주제, 부주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모 단위로 해서 도돌이표 있는 거, 그 다음에 종지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성을 분석해서 시작하는 조와 끝나는 조의 관계를 적을 것. 자, 요거의 두 개 부분은 나란한 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나 조성을 분석을 해보면 라 단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도가 내추럴 되면서 바 장조로 바뀌니까 라 단조가 바 장조로 바뀌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조성 관계에 대한 것들도 너무 많은 건 그냥 뺐어요. 거의 작년 문제가 전조 문제, 작년, 재작년이 거의 전조 문항이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느라고 모의고사 내내 전조했죠. 너무 어렵게 전조를 했는데, 이번 전조는 다행히 시간을 안배를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자, 요게 8회 모의고사. 8회 맞죠? 8회 모의고사에서 뭘 물어봤냐면 B형 4번이에요. 드오, 그 다음에 지오라고 해서 요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악보도 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악기하고 리듬형이나 뭐 이제 이런 음악적 특징들 쓰는 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마지막 주 이제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인강 마지막 질문 때 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요 부분을 종합을 해드렸었는데 요게 나와서 일단 보태평 중에 전폐의문이다. 가나에 사용된 구호와 그럼 이거 하나씩 문제 끊어서 읽으시라고 했죠. 근데 막 아는 것 같으니까 흥분해서 또 놓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네, 구호와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문제를 이렇게 잘라서 구호. 그럼 이제 구호. 그러니까 근데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죠. 이번 A형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검토는 거의 못 하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하면서 마지막 딱 마침표 찍고 내고 뭐 어떤 분은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걷어가고 막 화내고 막 엄청 네. 아무튼 후일담이 엄청 많았어요, 이번 시험은. 그리고 이제 1교시 딱 끝나고 나니까는 엄청 자리가 또 비는 방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래, 어떤 건지 알았다 하면서 이제 어떤 건지 알려고는 갔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르고 못 쓸 줄은 모르고 하시다가 이제 됐다 그러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일단은 허수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쓰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못 쓰신 분들도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거 정말 처음부터 모의고사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 관리가 어려울 법하게 문제가 나올 것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통 때 하는 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에 맞먹게 시간이 빠듯했다고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팔 떨어질 만큼 썼으면 붙으실 거예요. 1차는
헝헝 비게 쓰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구호는 아까 뭐였어요? 예, 드오하고 지오가 시작할 때 구호와 끝날 때 그 구호,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었죠. 여기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못 보셨던 분들이 과제 모의고사를 나중에 보신 분들이 이제 이걸 못 보고 갔는데 남들은 다 맞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나신다고 막 쪽지를 계속 주세요. 문자도 주시고. 근데 시험 보고 나서요, 이 실수 없으신 분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 없이 할 만큼 다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시간 관리 능력도 사실은 그게 훈련이거든요. 엄청나게 훈련이 되어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의 악기명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악기명 쓰는 거. 자, 여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악기가 각각 뭐예요? 축하고, 그쵸? 그 리듬, 땅, 빠빠, 이거 알아두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리듬, 요 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악기의 차이점을 음악적 쓰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서술하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는 너무 자명하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놓고 약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는 뭐예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능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배치와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음양 오행설하고 관련이 있어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자 요거를 각각 시작한 축은 어느 쪽에 배치하고 동쪽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어는 서쪽에 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쪽에서 시작 끝, 뭐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공간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감이라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하려니까 음색 얘기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둘 다 어디에 들어가요? 목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달랐으면 확연하게 이제 그걸 음악적 특징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의견들이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가장 확연하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음악적인 차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거 아니어도 어떤 범주 안에서 맞는 설명이라고 한다면, 네, 맞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리듬? 리듬이 틀리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하면 틀렸다고 하기도 약간 애매해요. 그쵸?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음악적인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연주법을 쓰신 것도 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열린 걸로 이렇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가장 전화 와서 많이 얘기하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글쎄요, 무슨 많이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자, 문제의 핵심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련주의를 묻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악보를 주면서 관련주의를 읽어내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요거를 요거 그림들은 마지막 주에 이 문제 내드리면서 드렸던 자료네요. 왜 이게 드오, 지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거의 다 교과서에서 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특히 이제 앞부분에 출제자들이 이번엔 정말 잘 챙겨가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 검토하고 낸 것 같고, 그걸 피해서 내려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그래도 걸리는 게 좀 더 많겠죠.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드렸던 건데, 이 음형 이론에 대한 거를 들으면서 관련주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험난한 진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탁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악보를 드렸었어요. 악보 보고 이런 거 파악해서 이게 뭔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라 라는 부분으로 드렸고, 여기에서 바스 오스티나토에서 오스티나토에 대한 부분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선율 윤곽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임시표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 관련주랑 연결시키는 거라면, 요 문제는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이제 리듬형이라고 딱 줬어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그래서 시냇물 소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나의 리듬 패턴과 베이스 진행에 근거하여, 자, 근거하여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꼬불탕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듬 패턴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베이스 진행에 근거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견음부 요 리듬을 가지고 뭘 표시한 거예요? 시냇물 소리가 고 졸졸졸졸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6 있다는 표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오스티나토 패턴이 나오죠. 베이스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아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바스 오스티나토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으로 그 감정선을 되게 많이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어디로 바뀌어요? 반음계로 임시표 달면서 뛰어다니는 걸로 바뀌죠. 자, 그래서 요런 걸로 감정을 표현을 했다. 근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연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보셔야 돼요? 관련주의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설명이 됐나요? 유견음부에 대한 리듬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오른손을 가지고 시냇물 소리를 묘사했고, 그 다음에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솔레 5도 간격으로 되는 고 반주 형태. 그래서 얘를 보르둔으로 쓰셔도 맞고요. 오스티나토로 쓰셔도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 진행이 굉장히 정적이다라는 그 부분을, 베이스 진행을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와 나를 이렇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뭘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 문제에서도 반음계적인 진행,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고, 마드리갈 문제 하면서도, 재수알도 할 때 뭐 했어요? 네, 나를 죽게 내버려둬, 불안정한 심리, 이런 거 할 때 다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다 긁어 모으려니까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문제가 새롭게 보여도 묻는 내용은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다. 채점표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밖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고, 평가 영역 분류표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1번은 그렇게 접근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채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더 될 수 있게 굉장히 조건을 자세하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쓸 만큼 모레도 더 쓰신 분들은 부분 점수를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쓰시면 거기까지도 다 맞게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갈게요. 12번은 이거는, 자, 그림을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잔치를 하고 연애를 베풀고 있는 건데, 사실 요 등 똑같이 나온 그림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뭐냐면 뭐예요? 평양 갑자기 그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가나다라 해가지고 춤 종류스라고 해서 드린 거 있죠. 그 그림에서 요 등 그림이 똑같아요. 뭐냐면 춤반주에는 또는 잔치에서 쓰는 음악에서는 무슨 반주다? 연주 형태가 삼연육각이다. 자,
쉬어보세요. 한 명 해금 들고 있고 옆으로 불고 있는 사람 있고 그다음 2명 피리 불고 있을 거고 그래서 뒷모습이지만 딱 보고 요걸 뭘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삼연육각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뭔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림인데 막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표정이 많은 그림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보가 모르는 악보여도 제가 1점 이내로 깎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나 그림이나 무조건 자료를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면 뭘 낸 건지 일단 연주 형태, 나는 연주 형태가 포함된 그림이다. 그래서 가공명과 연주 형태를 쓰고 그러면 가공명은 이제 막 여러모로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근데 얘가 자,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해결을 하려 하니 자, 보세요. 일단 삼연육각인데 위에 활 표시가 2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얘는 해금하고 아쟁일 것이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삼연육각이 확장되면 뭐가 돼요? 아쟁이 들어가는 편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삼연육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육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딱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날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대풍류 중에서 긴년불인데요. 근데 이거를 알고 쓰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 악보가 2009에서는 안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범주 넘어가는 거는 만약에 그 파리샹송 문제가 딱 이랬어요. 나머지는 다 점수 받을 수 있고 파리샹송이라고 쓰는 그것만 음악적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악보만 읽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악보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는 것들을 찾아 이렇게 엮어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주 형태 쓰고 연주 형태 쓰면 삼연육각에 들어가는 악기들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의 음악적 쓰임을 나와 연관지어서 자 이거 뭐예요? 통합적 지도. 우리 계속 통합 그렇게 그림과 뭔가 엮어서 나올 거다 했는데 나오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와 관련지어서 음악적인 그 쓰임을 쓰세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대풍류로 쓴 분 정말 되게 많이 기질을 발휘해서 대풍류까지 쓰신 분들은 어쩌면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천년만세라고 뭐죠? 계명가락도들이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천년만세 이렇게 쓰면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면 그렇게 무용 반주에도 쓰이고 이렇게 그런 음악 중에서 뭐 해가지고 상상력을 정말 발휘해서 대풍류라 쓰신 분들은 어쩌면 부분 점수를 받으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용되는 거는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 춤을 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춤 반주. 그러니까 삼연육각 하면 춤 반주.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연희? 그러니까 뭔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에서 쓰이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춤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제는 사실 되게 좋다고 역대급이에요. 보시면 이 범위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거는 늘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1, 2점 정도의 그 스페이스는 우리가 항상 두고 보잖아요. 그런 악공명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냥 해석해서 보고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체감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바로 딱 답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생각하기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관련 주요 문제가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12번 사면육각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 교과서반에서, 아니, 문제풀이반에서. 그 다음에, 요것도 사면육각 그림에 대해서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러니까 연주 형태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나올 만한 부분이.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지막 주,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 마지막 주 이제 보충자료로 요 춘향모 상봉하는 그 부분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가사 보고 보시는 거고요. 가사 보고 이제 이 제목을 유추해서 꼭 상봉이라고 안 쓰셔도 아무튼 둘이 만났다. 춘향모하고 이도령이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읽건 맞아요. 그리고 자, 요것도 우리가 문풀에서 문풀 아니고 모의고사 8회에서 이 경드름에 대한 거 쫙 모아서 자료로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오은야, 춘향아 해서 이제 춘향이랑 그 이도령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얘기하면서 이도령 표현할 때는 한양 사람이니까 경드름 해서 그리고 이제 경드름의 시기 요거는 그냥 자료로 드렸던 부분들이네요. 그리고 뭐 문제풀이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토리 파악하는 거, 민요토리를 제시할 것. 자, 그냥 악보 주면 바로 토리 계산하는 건 바로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건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으시면 돼요. 레, 솔, 도, 레, 도. 레, 도미, 레, 도. 도미, 레, 도, 라, 솔. 솔, 라, 도, 레, 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걸 생각을 못 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경토리와 관련해서 경드름을 설명하는 문제인데 서울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면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염계달류의 중고제 그러니까 경드름 관련 연구해갖고 논문을 쫙 모아서 드렸었죠. 그래서 반가웠어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알아요 요새? 모르시는구나. 공부만 하셔서. 이게 요즘에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조금 봤거든요. 응팔 거기서 나와요.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하던 유머가 개그 유머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인사하는 법이에요. 반갑구만. 이건가요? 네. 아무튼 문제들이 반가웠어요. 이거 딱 보고 네. 그 정사장 뭐 이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그 개그를 코미디를 그러니까 보질 않으셨죠. 익숙하지 않죠.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세대차이 팍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딱 그 동네 살았어요. 그 골목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분식점 이름까지. 완전 그대로예요. 그래서 딱 학교 다닐 것도 이렇게 하면 얘기가 나이가 다 나오네요. 그중 인물 중에 누구 나이랑 이제 딱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이러고 저희 딸이 그래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막 쓸 때는 제가 되게 선생님처럼 막 쓰잖아요. 뭐를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집에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야 돼. 막 올려야 돼. 막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맨날 질질 짜는 거 올려야 돼. 막 그러고 그래서 올려라고.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네.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14번. 자, 베토벤 교향곡 5번 1학장 합주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대화에다 수업 중에 잘못된 내용을 2가지 찾아서 바르게 수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반음계적 화음의 역할. 자, 그래서 작년에도 뭐가 나오더니 기능화성에 대한 게 나오더니 올해도 기능화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의 어떤 역할을 물어볼 때는 이게 타닉이냐 도미넌트냐 아니면 सब도미넌트냐 그래서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역할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긴장을 더 만들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결감을 주는 건지
이런 식의 그 기능 화성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는 문제가 작년에 또 나오고 올해도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약간 헷갈리네요. 아무튼 기능 화성에 대해 이게 무슨 역할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기 및 악상기호와 관련된 음악적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해서 이제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대화형 이것도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앞에 이제 지휘를 연습합니다. 표현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휘 연습하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합주 수업은 악기가 다양해서 파트별 연습이 필요한데 교향곡은 특히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틀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습도 중요하지만 음색이나 화음, 샘열인과 같은 요소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악곡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계적 화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 역할을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이 문제에서 C 교사가 틀릴 말 할 게 없죠. 그쵸? 팩트를 얘기해야 이제 틀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D가, 저도 화음의 색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교사 A가 반응계적 화음은, 자, 이런 거가 이제 틀린 거 찾기 하면 이런 팩트를 얘기해야 그게 맞고 틀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 14마디에서 17마디에 나타나지요. 자, 14마디와 17마디에 반음계적 화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아마 1.1.1.1.1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틀린 거를, 잘못된 내용을 2가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고치래요. 그러면 어디에 나온다고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C 마이너인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비내추럴은 반응계적 화음이 아니라 그냥 도미넌트적인 그 음인 거고, 정작 나오는 거는 몇 마디에 나와요? 네, 20마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마디부터 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18마디와 21마디가 그리고 나타나죠? 해놓고 이 부분에서 성부의 짜임새가 18마디에서 21마디와 대조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처라는 거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악기에, 이게 이게 얇게 나오다가 두껍게 나오는 것도 짜임새의 대조예요. 그죠? 우리 음향 대조 기법 이런 거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포니적이다가 호모포니로 나오면 이것도, 그런데 앞에 보시면 바이올린에서 한 선율이 이제 비올라나 이 바이올린 2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선율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짜임새도 얇았다가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폴리포니적인 그런 진행이 나오다가 완전 호모포니 쪽으로 가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나폴리 6화음이 쓰였지요. 자, 이런 거 딱 틀린 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 2조악기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냈다는 거예요. 잘 녹여서 엄청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는 우리 다 물어봤거든요. 다 연습한 거를 찾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구성음이 독일 6화음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반응계적 화음이 출현하는 자리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나폴리 6화음이 아니라 독일 6화음으로 나왔죠. 이거는 2조 악기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하셨으면 거기까지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20으로 고치면 맞아요. 네. 자, 쉬어야 되겠죠? 그냥 이어서 할까요? 빨리 해버리죠. 저먼 6의 역할은, 그러니까 섭 도미넌트의 역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역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긴장감을 만들어서 도미넌트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반음계적 화음이니까. 그러니까 सब도미넌트의 기능은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사도가 오는 것보다 변화 화음이 옴으로써 좀 더 색채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변화에 대한 얘기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सब도미넌트의 기능을 뭔가 화음적인 색채를 변화시켜서 수식하는 기능, 뭐 이러면 이제 제일 이렇게 풍성한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이 맞으면 기능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이 답을 썼으면 맞게 할 것 같아요. 화음 색채를 다양하게. 화음 색채를 다양하게도, 네, 그러니까 둘 다 포함이에요. 화음의 색채를 다양하게 해서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सब도미넌트의,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기능 화성의 역할을 물어보는 건지 변화 화음의 역할을 물어보는 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सब도미넌트의 기능을 가지는 화음이 변화 화음으로 쓰임으로써 화음의 색채가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를 줄지는 각각 그냥 하나만 써도 온 점을 줄 가능성도 있고 출제 의도에 따라서. 네. 니은이요? 아,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뭐 갑자기 피아노에서부터 하다가 짧은 순간에 갑자기 포르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블링이 다 되고 모든 악기가 다 같이 나오고 뭐 이런 그냥 그야말로 음악을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